연예인 강호동 씨 잘 아시죠? 자, 이분이 2018년도에 141억에 샀던 건물이 있습니다.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이에요. 자, 이 건물 6년 후에 있잖아요. 2024년 11월입니다. 이때 가수 MC모에게 팔았습니다. 166억 원에. 자, 관련해서 신문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MC모 강호동에게 산 건물 노홍철에게 10억 싸게 팔았다. 자, 아래 내용 볼까요? 가수 MC몽이 방송인 강호동에게 매입한 건물을 1년 만에 노홍철에게 매각했다. 자, 지난해 11월 강호동에 해당 물건을 166억에 매입했지만 152억에 팔았다는 거죠. 더 싸게 팔았어요? 네, 이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문기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자, 강호동 씨는 2018년 6월에 141억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 파신 분은 2013년에 98억에 거래된 거니까 한 6년 만에, 그죠? 6년 만에 한 3억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강호동 씨도 6년 만에 MC모에게 매각을 하면서 이때 2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강호동 씨는 6년 만에 25억이라는 매매 차익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부동산 투자의 성공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꾸로 손해를 본 겁니다. 왜 손해를 봤는지 자세히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반 뒤입니다. MC몽 씨가 이 건물을 노홍철 씨에게 얼마에 팔았을까요? 네, 152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166억에 샀는데 152억에 매각을 했으니 14억을 손해보고 판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이 매매 차손 14억, 이건 겉으로 보는 손해이고요. 실제 손실은 30억이 훨씬 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신문기사 나온 이 연예인 3명의 빌딩 거래를 따라가면서 우리 50대, 60대 시청자분들이 상가나 이런 꼬마 빌딩 투자하실 때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꼬마 건물을 몇 번 사고 팔아봐서 이분들의 상황, 속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궁금하시죠? 네, 잠시 뒤에 그 속사정 자세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이 전자책, 그리고 오늘 영상을 이미지로 쉽게 정리한 이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건물의 13년 역사만 지금부터 거꾸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강호동 씨가 소유했던 이 건물 2013년도에는요 9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98억에 샀던 사람이 2018년도에 5년 뒤에 141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43억이 오른 거죠. 그리고 또 6년이 지난 2024년 11월에 MC몽 씨가 이 강호동 씨의 건물을 166억에 삽니다. 그러면 강호동 씨는 역시 25억 원의 차익을 본 거죠. 그런데 딱 1년 반 뒤인 2020년 4월 MC몽 씨는요 이 건물을 152억에 매각을 합니다. 자, 원래 얼마에 샀죠? 166억에 샀어요. 근데 이것을 152억에 팔았으니 14억을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13년 내내 오르던 건물이 한순간에 내려앉은 겁니다. 왜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방금 전에 강호동 씨가 2018년도에 141억에 사서 6년 후에 MC몽에게 166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얼마죠? 무려 25억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강호동 씨 25억 벌었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을 확률이 더 큽니다. 자, 먼저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매 차익 25억에서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에 141억에 살 때 약 70억 정도의 대출을 받은 걸로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6년 동안 대출 금리를 연 3.5%만 잡아도 15억입니다. 15억. 3.5% 잡았을 때. 그런데 금리가 급등했던 2022년부터 2023년 이 시기까지 감안하면 실제 대출이자는요 15억보다 훨씬 더 많이 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년 동안 4.5%로 잡으면요 이자만 15억이 아니라 19억입니다. 어쨌든 이자는 연 3.5% 계산해서 6년이면 대출 이자만 최소 15억 이상을 냈을 겁니다. 자, 요거만 냈을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살 때 세금 내는 거 있죠? 뭐죠? 바로 취득세입니다. 자, 개인이 상가나 빌딩을 살 때 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이 얼마죠? 4.6%입니다. 그러면 141억에 4.6%를 곱하면 무려 6억 5천만 원. 강호동 씨 이걸 살 때, 팔 때 내는 돈이 있죠. 뭐죠? 살 때 중개수수료
MC몽에게 팔 때 중개수수료를 또 냈겠죠. 얼마나 될까요? 자, 살 때 가격이 141억이었습니다. 그럼 0.9%로 계산하면 약 1억 3천만 원. 또 팔 때 166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약 1억 5천만 원. 합치면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돈도 나가는 돈입니다. 그죠? 자, 네 번째는 바로 우리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차익이 25억이에요. 여기에 6년 보유 장기보유 투표공제 12%를 적용하고 3억을 빼주고 나면 가세표준 22억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취득세나 기타 경비가 있으면 좀 더 빠지겠지만 그냥 쉽게 계산을 하면 양도세만 약 10억 정도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죠? 매년 내는 세금이 있죠. 재산세, 종부세. 가로수길 메인 상권 빌딩이면요, 해마다 수천만 원씩 재산세, 종부세가 나왔을 겁니다. 6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약 3억에서 5억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짜잔하게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 큰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차익이 25억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번 것 같죠? 자, 보십시오. 대출이자 3.5%만 잡아도 그동안 낸 게 최소 15억. 취득세 6억 5천만 원. 중개수수료 팔 때 살 때 합치면 2억 8천만 원. 양도세 약 10억.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합치면 약 3억에서 5억 정도.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25억 차익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신 것처럼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10억 이상 손해를 본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계산되지 않겠죠. 매달 월세를 받았겠죠. 임대소득. 그렇지만 투자 수익률이 1, 2%밖에 안 돼요. 즉 대출이자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강호동시가 아니라 MC몽이 강호동시 건물을 샀잖아요. MC몽시 입장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MC몽시 이 건물 살 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채권 최고액이 180억이었습니다. 은행이요, 빌려준 실제 대출 금액은요, 보통 채권 최고액의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빌린 돈은 약 15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66억짜리 건물을 자신의 돈 16억에 빚 150억을 지고 산 거죠. 내 돈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15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달 대출이자 얼마나 될까요? 150억에 대출이자 5%를 계산하면 1년 이자가 무려 7억 5천만 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자, 그럼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럼 월로 나누면 매달 이자는 6,200만 원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달 6,200만 원이 이자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들어와도 월세를 받는 수익률이 1, 2%밖에 안 돼요.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면요, 큰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매달.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가로수길 열기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가로수길은요, 서울의 대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쇼핑, 맛집, 카페 다 있었죠.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로수길, 나로수길, 다로수길, 네, 줄줄이 생겨났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재미있는 골목 같지만요, 이걸 좀 들여다보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이 바로 옆 골목으로 밀려난 겁니다. 개성 있는 카페, 또 편집숍 이런 것들이 떠난 자리에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도요,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둘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성수동, 한남동이 힙한 동네로 떴죠. 가로수길 공실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MC몽씨가 166억을 주고 들어온 겁니다. MC몽씨, 정확히 MC몽씨가 운영하는 법인이 매입을 한 겁니다. 자, 1년 반 정도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그 1년 반 동안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66억에 산 것을 152억에 노홍철 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매 차손이 일단 14억이죠. 네, 이건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분 대출 받았습니다. 1년 반 동안 대출이자 얼마나 냈을까요? 대략 10억 원. 요거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24억입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죠? 취등록세 약 4.6%. 계산하면 요것만 7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MC몽씨 회사 법인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5년 안에 서울 도심 빌딩을 사면요, 취득세가 9.4%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166억짜리 빌딩을 사면요, 취득세만 최대 15억 정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 7억에서 15억 정도의 취득세를 냈을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죠? 중개수수료. 이게 굉장히 큽니다. 건물 살 때 0.9%로 계산하면 1억 5천. 또 팔 때 좀 싸게 팔았죠? 1억 4천. 합치면 중개수수료만 2억 9천만 원. 그러면 매매 차손 14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실제 손실은 34억에서
최대 40억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수익, 겉으로 보이는 손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왜 강호돈 씨도 MC몽 씨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까요? 이유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자, MC몽 씨가 1년 6개월 전에 이 건물을 166억에 왜 샀을까요? 잘 몰라서?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아닙니다. 자, 이 건물 2013년도에 9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전엔 이거보다 더 낮았겠죠. 어찌 되었든 5년 뒤 98억짜리가 1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에 166억에 거래가 됐죠.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로수길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주는 안정감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에 빠져들면 여러분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함정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요, 내가 사는 이 동네, 내가 투자하는 이 동네가 계속해서 핫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상권 연구자들은요, 서울의 핫플레이스 수명이 대략 10년 안팎으로 봅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으면 경리단길처럼 5년, 6년 만에 식고요. 최대 길어봐야 지금 홍대가 가장 긴 편인데요, 20년 남짓하는 게 최대입니다. 자, 가로수길 2010년도부터 뜨기 시작해서 2018년도, 19년도에 정점을 찍고 2024년에는요, 공실률이 무려 41%였습니다. 핫플레이스 생애 주기 끝자락에 와 있었던 겁니다. 홍대가 뜨고 이태원이 뜨고 가로수길 뜨고 이제는 성수동, 한남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대중은요, 이렇게 늘 새로운 걸 찾아다닙니다. 창의적인 가게 주인들도 임대료 감당이 안 되면요, 그 동네를 떠납니다. 이렇게 한 번 떠난 상권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MC몽 씨가 매입한 2024년 11월은요, 이미 가로수길이 정점에서 하락하고 있던 시점이에요. 하지만 과거 그래프만 보면 이 신호가 잘 안 보였을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자, 두 번째 함정은요, 이건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출의 함정입니다. 자, MC몽 씨 자신의 돈 16억, 정확히 이제 법인의 돈이죠. 그리고 은행 대출 150억, 대출 비중이 약 90%입니다. 자, 이렇게 대출 비중이 높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자, 만약에 건물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내가 투자한 돈이 그냥 생으로 다 날아갑니다. 실제로 8% 떨어지면 자기 자본 16억 다 날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즉, 대출은 내가 투자할 때 좋은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잘못되면 손실이 2배, 3배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자, 세 번째 함정. 이게 어찌 보면요,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아, 연예인도 샀으니까, 그래서 올랐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강호돈 씨가 25억을 벌었다는 뉴스가 뉴스에 많이 나왔죠. MC몽 씨도 그 뉴스를 보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홍철 씨가 MC몽 씨에게 샀죠. 그런데 이런 뉴스 보고 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강호돈 씨는 2018년도에 샀고 MC몽 씨는 2024년에 샀습니다. 그 6년 동안 가로수길은요,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가격이 올랐던 것만 보고 들어간 게 실수였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홍철 씨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152억에 이 건물을 매입한 노홍철 씨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잘 해야겠죠? 단순히 임대만 놓을 생각이었다면 MC몽 씨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뻔하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공간을 운영한다든가 새로운 컨셉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이러하다 보니 크게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상가 투자, 건물 투자를 절대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잘 고르면요, 은퇴 후에 좋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이해하셨죠? 숨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숫자 뒤에 구조를 못 읽으면 사람은 누구도 속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속는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